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어제 새벽 웨체스터 카운티의 3층짜리 주상 복합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면했지만 한인 세탁소를 포함한 5개 업소와 아파트 2세대가 전소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새벽 1시쯤 웨체스터 카운티 마운트 버논에 위치한 3층짜리 주상 복합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인접한 상가로 불길이 번지면서 한인 세탁소를 비롯한 피자 가게와 런드로맷, 헤어살롱, 델리 업소 등 5개 업소를 전소시켰습니다. 특히 델리 업소와 아파트 2세대가 입주해 있는 3층짜리 건물이 완전 붕괴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불이 나자마자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서 아파트 주민들은 신속 대피하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화재가 발생한 지 5시간 만인 오전 6시쯤 진압됐지만 이후에도 건물 내벽과 천정이 무너져 내리는 등 위험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고가 사다리차 등 소방차와 200여 명의 소방대원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최초 발화 지점인 델리가게 지하실을 중심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저지주 38지역구 상하원 의원들이 어제 한인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시민참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한인사회 주요 이슈인 동해병기 법안과 내일업계 관련 제재 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밥 고든 뉴저지주 상원의원과 팀 유스타스 하원의원, 조셉 라가나 하원의원이 속해 있는 38지역구는 버겐 카운티 로다이와 파라무스 등 총 12개의 지역자치구가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의 아시안 유권자는 총 19%이고 이 중 한인 유권자는 1,586명으로 뉴저지주에서는 4번째로 많은 곳입니다. 어제 시민참여센터를 방문한 3명의 의원은 주의회에 동해병기 법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과 내일업계 관련 제재 법안, 자영업자와 소상인들을 위한 계획 등 한인사회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해병기 법안과 관련해 하원 의원들은 다시 주의회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 있다며 연방정부에도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접근을 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유스타스 하원의원과 라가나 하원의원은 지난 2014년 주의회에 동해병기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And I would again, something that I'm not sorry I introduced it. It's something I would do again, of course, because I think it is an important issue. If the federal legislators move on this, because then you're talking about nationally solving the textbook problem and also bringing attention to an issue that hangs in abeyance. 또 내일 업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라이센스 취득과 갱신 문제에 대해서도 법안을 살펴본 뒤 필요하다면 개선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지난해까지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내일업계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관련 규정이 바뀌어 영주권자에게만 라이센스를 주고 있습니다. Some of this may be governed by federal law, for which we would have no control, but we'll look into this. 시민참여센터는 본선거 전까지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며 지속적으로 한인들의 현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정신건강 클리닉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뉴욕 커뮤니티 트러스트 펀드로부터 지원금 7만 5천 달러를 받고 주 당국의 인스펙션도 통과하면서 한인 최초 정신건강시설이 될 전망입니다. 뉴욕 이론 비영리 단체들을 후원하는 뉴욕 커뮤니티 트러스트 펀드는 어제 플로싱 KCS 정신건강 클리닉 설립에 7만 5천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커뮤니티 트러스트 펀드는 84개 단체에 총 870만 달러의 지원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12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클리닉은 지난 13일 뉴욕주 정신건강국의 인스펙션을 통과했습니다. 한인들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정신건강시설로
한인 단체 가운데 최초입니다.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들을 진료할 수 있는 정식 외래 정신건강 라이센스를 취득했으며 정신과 전문의와 전문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상주할 예정입니다. 특히 무보험 환자들에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고 일반 병원에 비해 매우 저렴한 진료비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10에서 15명의 정신건강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교육과 아웃리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 중 2순위의 이민 청원 성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취업 이민 3순위의 경우는 거부율이 최고 90%에 육박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산하 옴부즈맨의 2015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 2순위 이민청원서 승인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석사 이상 학위자 대상의 취업 2순위는 취업 3순위는 물론 취업 1순위와 4순위와 비교해도 승인율이 월등히 높았고 거부율은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14년 11월까지 약 6년간 접수된 취업 2순위 I-140의 승인율은 매년 90%를 웃돌았습니다. 2009년에는 91%가 승인되고 9%가 거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0년에는 93%가 승인됐고 2011년에는 무려 95%가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저명학자나 기업인이 대상인 취업 1순위는 이 기간 78에서 89%의 승인율을 나타냈습니다. 승인율이 가장 낮았던 2009년의 경우 78%가 승인되고 22%가 거부됐습니다. 특히 취업 이민 중 가장 대기자가 많은 3순위는 거부율이 최고 89%까지 오르며 1순위보다도 승인율이 낮았습니다. 또 종교 이민으로 분류되는 취업 4순위는 승인율이 67에서 83%로 나타났지만 2012년 이후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뉴욕주 불법 체류자 2명 중 1명은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방유예 승인자와 이민서류 심사 대기자 등 아직 합법적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은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소득 뉴욕 시민 권익 옹호 단체인 공공이익을 위한 뉴욕 변호사들은 뉴욕주 불체자의 45%에 달하는 약 25만 명은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이익을 위한 뉴욕 변호사 단체에 따르면 뉴욕주 법원은 지난 2001년 합법적으로 체류를 허가받은 사람에게 메디케이드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으로 간주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추방유예 승인자와 이민서류 심사 대기자 등 아직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갖지 못한 불체자들도 영구 거주자로 분류되고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이민자들을 위해 무료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렌 레드맨 회장은 신장 질환을 겪고 있는 불체자 중 상당수가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메디케이드 혜택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장 이식 수술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실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에 패소한 뉴욕시 정부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뉴욕주가 스티로폼 사용 전면 금지에 앞서 먼저 스티로폼 재질의 투고 용기 사용을 금지하자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톰 아비넨티 뉴욕주 하원 의원이 뉴욕주 내 식당에서 스티로폼 재질의 투고 용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푸드트럭과 스트릿밴더를 제외한 뉴욕주 모든 식당과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남은 음식을 스티로폼 용기에 담아주다가 적발되면 업주에게 $500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비넨티 의원은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아주 힘든 재질로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며 스티로폼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 전에 우선 투고박스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비넨티 의원은 얼바니 카운티에서는 2013년부터 모든 식당들이 자체적으로 투고박스 용기의 스티로폼 사용을 금지하고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레스토랑 협회는 투고 용기만 스티로폼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뉴저지주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의 범죄가 최근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리치필드, 테너플라이는 물론 펠팍에서도 중범죄가 증가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타운 법원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는 59건의 중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25건에 비해 136%나 증가했습니다. 경범죄도 68건으로 39% 늘었고 기타 범죄는 174건으로 8%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301건의 범죄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 늘었습니다. 한편 리치필드에서도 중범죄가 26건이나 발생해 지난해보다 73% 늘었습니다. 반면 포트리와 리오니아 등 인근 한인 밀집 지역에서는 범죄가 다소 줄었습니다. 포트리는 지난 7에서 9월 126건의 중범죄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302건에 비해 58% 줄었고 전체 범죄 발생 건수도 2,420건으로 9% 감소했습니다. 리오니아는 중범죄가 24건 발생해 지난해와 같았지만 기타 범죄는 11건으로 81% 줄었습니다. 버겐 카운티 북부 지역의 경우 테너플라이에서는 30건의 중범죄가 발생해 지난해보다 30% 늘었고 크레스틸과 데머레스트에서는 11건과 8건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8%, 300% 증가했습니다. 뉴욕시가 쥐와의 전쟁에서 번번이 패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는 쥐떼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인데요. 철제 쓰레기통 교체 등 인력과 돈을 투입해 쥐 퇴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쥐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시 정부는 쥐들이 먹이를 공급받는 전철역 쓰레기통을 없애고 거리나 음식점의 쓰레기통을 쥐가 갉아먹을 수 없는 철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민원조나 311에는 지난 2년간 연평균 2만 4천 건을 넘는 쥐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 폭설로 시내 도로변에 버려진 쓰레기가 제대로 치워지지 않으면서 쥐들이 번식하고 올해 신고가 더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콧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보건국 공무원들이 지난 2년간 쥐 피해 신고에 더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이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은 탓에 쥐떼들이 번성했다며 시정부 내에는 쥐 퇴치 전담 부서 직원을 12명에서 50명 정도로 늘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연 300만 달러를 쥐 박멸에 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국의 쥐 담당관 캐롤라인 브래그던 팀장은 도로변의 쥐 개체 수를 종합해 쥐 지수 통계를 마련하고 쥐가 많이 출몰하는 빌딩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할로윈 커스텀 중 어떤 가면은 정말 화학 냄새가 지독해 도저히 얼굴에 쓸 수 없을 지경인데요. 자녀들에게 할로윈 커스텀을 사줄 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찰스 슈머 의원은 할로윈 분장 제품에 대한 규제를 요청했습니다. 찰스 슈머 의원은 할로윈을 2주 앞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할로윈 메이크업 제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했습니다. 슈머 의원은 상당수의 메이크업 제품이 독성 화학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할로윈 메이크업 제품의 대부분은 납과 니켈, 코발트, 크롬과 같은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며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 예로 웻 & 와일드 판타지 메이커스, 펀 월드, 루비스 커스텀 컴퍼니의 제품을 들었습니다. 슈머 의원은 많은 어린이들이 매년 얼굴에 할로윈 메이크업 제품을 바르고 있지만 제품 포장에 성분이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화장품 안전을 위한 비영리 단체 캠페인 for Safe Cosmetics가 조사한 10개 할로윈 메이크업 제품 모두에서 납을 비롯한 금속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최대 보험 회사 중 하나인 올스테이트가 뉴저지 잉그루드에 새롭게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올스테이트는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보험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험회사 가운데 하나로 현재 1,700만 이상의 가구에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올스테이트가 뉴저지주 잉그루드에 문을 열었습니다. 올스테이트 잉그루드점은 한인뿐 아니라 지역 모든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고객 서비스와 맞춤형 서비스,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 상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폴춘지 선정 100대 기업으로 튼튼한 내실을 다지고 있는 올스테이트에서는 생명과 자동차, 자산, 연금 등 13개 종류의 각종 보험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내년 4월 13일에 실시되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설치 운영되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LA 총영사관에 설치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인터넷 신청, 신고 제도가 도입돼 미주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 180일을 맞아 LA 총영사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김현명 LA 총영사는 5명의 재외선거관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동포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적극 참여하고 또 LA 동포사회가 모범적으로 아주 공정하게 잘 선거가 치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명 김한신, 윤재수 위원을 비롯해 공관장 추천 이창수 위원, 그리고 새누리당 추천 최용주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추천 이내운 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재수 선거관은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렇게 정당에서 추천된 사람들까지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 관리의 공정이라든지 선거 관리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저조했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해 재외선거 참여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 신고 신청이 도입된 점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을 집중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한국국회 계류 중인 재외선거제도 개선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외국민들의 재외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고 신청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투표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와 마찬가지로 화장품 재료에도 눈물이 서려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중노동에 시달리는 아이들 그리고 대책이 절실합니다. 인도 철광석의 보고인 북동부 자르칸드주. 앳된 여자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돌을 쪼개고 흙더미에서 무언가를 골라냅니다. 흙장난이 아니라 운모라는 광석을 채취하는 겁니다. 고작 8살인 이 아이는 4살 때부터 운모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आती हूँ सुबह को 9 बजे और शाम को जाती हूँ 5 बजे 3 डालू चुनती। 땡볕에서 온종일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은 겨우 50센트, 600원 정도입니다. 이 돈이라도 없으면 온 가족이 굶어야 하기 때문에 매일 수백 명의 아이들이 학교 대신 운모 채취장으로 내몰립니다. फिर भी जब आदमी लोग खाने का बोलने की जरूरत नहीं है तो मेहनत कर ही खाएगा. 남자아이들은 더 위험한 운모 채굴장에서 일합니다. 지하 3m가량 땅을 파내려가 망치로 돌을 쪼개고 무거운 돌더미를 온종일 실어 나릅니다. 운모는 립스틱, 아이섀도우 등의 화장품에 들어가는 반짝이는 성분의 원료로 인도에서 전 세계 운모의 60%가 생산됩니다. 화장품 회사에 운모를 납품하는 하청업자들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아이들을 이용합니다. We cannot and nobody can avoid that children are collecting mica or their parents are collecting mica. 그나마 최근에는 아동노동 착취가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시민단체의 지원으로 학교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फिर बहुत समझाएं फिर हम लोग ढीबरा छोड़ दिए एक काम करने फिर पढ़ने चल गए फिर पढ़ने में मन लग गया फिर अभी तक जीते हैं.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중노동에 시달리는 인도의 아이들은 1,000만 명이 넘는 상황. 경제 성장과 더불어 극심한 빈부격차를 줄이지 않는 한
아이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항공청이 어제 개인 소유 무인기의 교통부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항공청과 교통부는 정부 및 업계 전문가, 무인기 동호회 회원 등이 참여하는 무인기 등록 태스크포스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등록 대상 무인기와 등록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태스크포스는 다음 달 20일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완성해 보고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이르면 크리스마스 연휴 이전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 요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요원들은 재외선거인 등록 신고, 신청 안내 및 접수, 그리고 기타 재외선거 업무 보조를 수행합니다. 채용 기간은 2015년 11월 13일부터 2016년 2월 13일까지며 자격 요건은 재외선거 업무 처리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글, 워드 등 컴퓨터 활용 능력과 한국어 및 영어 구사가 가능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대상 뉴욕주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오는 11월 17일부터 내년 3월까지입니다. 런킴 뉴욕주 하원 의원실이 매주 화, 수,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플로싱 사무실에서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 대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난방비 보조 프로그램은 최대 $650의 난방비와 최대 $3,000의 난방 장치 교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에서 무료 독감 예방 접종 행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내일협회는 오늘 플로싱 뉴욕 예람교회에서 제18회 무료 건강진료 행사를 갖고 선착순 50명에게 무료 독감 예방 접종과 어깨 통증, 간 검사, 오바마케어 상담도 제공했습니다. 피터 쿤 뉴욕시 의원은 오는 24일 플로싱 지역구 사무실에서 무료 독감 예방 접종 행사를 개최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고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한 날씨는 이어지겠지만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토요일도 쌀쌀한 가운데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